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빅데이터 광풍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정부, 지자체, 기업 할 것 없이 빅데이터의 그 광풍에 뭐 좋은 의미로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갖지 않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또 장사 속으로 많이 또 활용하는, 좋게 얘기해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이요. 자,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뭐냐 설명해봐라 했을 때, 제가 대화해봤던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빅데이터 기술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 테라 이상일 때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냥 통상 크기로만 얘기했을 때요. 뭐 이는 단일 파일이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크기일 때를 의미합니다. 뭐 불과 1기가 정도 크기의 텍스트 파일만 엑셀에서 열어도 상당히 버겁죠. 그리고 100만 라인 좀 넘게만 열죠. 엑셀은 더 이상 열지도 못합니다. 예,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내죠. 더 이상 못 읽는다고. 근데 그렇게 열었다 하더라도 뭔가 뭐 함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하기가 또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단일 컴퓨터에서 단일 장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거, 우리 현업에서는 단일 컴퓨터에서 못 연다, 못 읽는다 했으면 빅데이터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몇 기가가 될지 수십 기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 서버라 할지라도 서버에서 처리가 안 되는 데이터면 이제 빅데이터 범주로 들어가겠죠. 빅데이터라는 것이 왜 유행을 탔을까? 왜 이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데이터 앞에 빅이 붙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겠죠. 예, 전 세계 데이터를 뭔가 어느 장르에 대해서 다 모으면 빅데이터였겠죠. 예, 없던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주목을 받았을까? 빅데이터에 대한 아주 그 브리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장표를 한 장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어떤 뭐 공간적인 범위가 이제 서울시만의 데이터, 그리고 뭔가 정돈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엑셀 형식의 테이블 형식의 어떤 정형, 또는 뭐 그 위에 뭐 좀 헤더가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정형이죠. 섞여 있는 게. 이런 데이터들은 다시 정형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 단일 장비에서 처리를 했죠. 제 PC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파일이 크면 좀 더 성능이 좋은 서버나 아니면 장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가 됩니다. 추출 집계해서 데이터 가시화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널리틱스 도구들 R이나 파이썬 이런 걸로 뭐 데이터 분석하고 모델 돌리고 가시화하고 이랬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아주 브리프하게 나오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예, 기존의 제 장비로는 읽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장비에서 아예 읽기조차 못한다. 예, 그 정도의 크기다. 예, 그러니까 단일 장비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문제를 겪으셨으면 그건 빅데이터 문제가 맞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읽기, 쓰기, 조작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 처리해서 여러 대의 장비에다 데이터를 흩어 놓고 그거를 다시 읽어들여서 뭔가 데이터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죠. 예. 병렬 처리하고 추출 집계해서 다루는 게 여러 대 장비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 조각이에요. 이제 그걸 블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기술을 써서 똑같이 이쪽으로 오는데 한 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쉽게 왔지만 그러지 못하는 커다란 대규모의 데이터는 이제 다른 기술을 써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죠, 하는 일이. 예. R이나 파이썬 뭐 데이터 분석하고, 예, 모델 만들고, 예, 결과 예측해서 리포팅을 하죠. 여기까지 똑같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게 기존에 한 대에서 처리했던 게 이제 불가하게 돼서, 예, 분산 저장과 병렬 처리, 다중 파일을 다루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오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난 빅데이터 한다, 빅데이터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 굉장히 고생했겠습니다. 고생했겠네요. 그러면 고생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PC에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궤변을 늘어나요. 나는 R이나 파이썬을 썼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방법론을 썼다. 그러니까 난 빅데이터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각각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다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한 대에서는 도저히 읽기조차 불가한 데이터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뤄서 분석하고 하려면 빅데이터만의 차별된 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치지 않고 뭔가 그냥 방법론만 취했다고 그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막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고 막 발표 문서에도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빅데이터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그 단어적인 의미, 뭐 3V니 4V니 아닌 개념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3V, 4V 안다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예,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거를 사업화하고 뭔가 이슈화하고 밸류화 하려니까 이런 개념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 개념적으로만 제각각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 있다 그러면 이제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화의 어떤 원인이 돼요. 실제로 저도 많이 겪었고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좀 뭐 높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 수면 위의 거만 보는 거예요. 수면 위의 거. 빅데이터 정의 3V다, 4V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그 장표로 설명을 하십니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3V 특성이 있고 4V로 규정되고 이러한 것들이며 하면서 얘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것을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는 쪽으로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 일단은 리눅스 운영 체계에다가 또 네트워크 기술, 클러스터링 하는 거, 분산 저장, 빅데이터의 핵심 기술이죠. 분산 저장. 파일 하나만 달아봤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여러 대 컴퓨터에 나뉘어져 있고 그 여러 대에 나뉘어서 저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러 개 저장된 걸 어떻게 하나같이 다시 읽어들여서 조작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기술들. 이게 핵심 빅데이터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또 이런 디스크 방식의 클러스터링도 있지만 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로 다 올려서 메모리에서 인메모리 분산 컴퓨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요한 결과들은 다시 일부는 또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대수학, 통계학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 환경 기술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자원들을 운영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보안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데이터 시각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또 다른 도메인들, GIS 뭐 이런 것들과 또 결부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또 믹스업 해야 되는 거냐. 또 오픈소스 생태계는 또 엄청 많죠. 예,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계속 개발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수집, 저장,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생태계가 다 별도로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또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면 아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제 위에서 정책 결정하거나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아웃소싱 하거나 누군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큰 이제 괴리가 나오는 거고요. 뭐 4차 혁명 계속 운운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것의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이게 안 돼, 이게. 맨 마지막 게 안 됩니다. 예, 이런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하는 데는 큰 기업, 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가능한 거예요. 아마존. 예. 근데 뭐 프라이빗하게 어떤 연구소 레벨이나 뭐 지자체나 또는 뭐 어떤 기관에서 우리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거에 실질적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조직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아웃소싱을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허망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패하는 사업이 많죠.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이름을 달고 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그 단어 의미적인 걸로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는 이런 거구나, 3V구나. 그냥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일을 좀 했나 봐요. 그죠? 분산, 클러스터링 이런 거 얘기하고 하도 얘기하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빅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이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의 본질은 오픈 소프트웨어의 혁명이에요. 하드웨어의 혁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컨셉 중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스케일 업이냐 스케일 아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슈퍼컴퓨터로 계속 어떤 컴퓨터의 자원을 늘리는 게 스케일 업이죠. 성능을 고성능화하는 겁니다. 예. 그럼 스케일 아웃은 이 한 대 한 대의 성능을 고성능화 시키는 게 아니라 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예. 대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문제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계속 스케일업을 해도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슈퍼컴의 한계가 있겠죠. 근데 스케일 아웃은 어떻습니까? 예. 이건 뭐 무한정일 거 아니에요. 계속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일 장비의 어떤 파워보다는 굉장히
큰 데이터도 다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큰 빅데이터의 개념이에요. 스케일 아웃 개념이. 그래서 그림에서 아주 잘 나타냈죠. 역도 선수가 아무리 그 피지컬을 키워도 들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뭐 좀 비실비실 하더라도 여러 명이 붙어버리면 이 사람도 훨씬 무거운 걸 쉽게 들잖아요. 이게 빅데이터 기술의 본질이에요. 예. 스케일 아웃 중요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팅을 분산 컴퓨팅이 이겼죠. 예. 슈퍼컴을 이겼습니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1대1 파일을 상대해봤지 1대 N 파일을 상대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1대1이에요. 파일 하나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물론 여러 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 R이나 파이썬, C++를 잘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상은 하나죠. 예, 파일 하나를 상대했어요. 근데 단일 파일만 상대했는데 이제는 여러 개 파일을 상대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여러 개 파일이 한 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장할 때는 어떤 기술로 이걸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저장했다고 치면은 얘네를 그럼 다 똑같은 나의 어떤 명령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마치 하나의 파일처럼.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R을 잘하고 파이썬을 잘하고 C++를 아무리 잘해도 빅데이터 기술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기본적인 걸 모르면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이해의 핵심은 분산 저장과 병렬 처리다. 분산 저장하는 이제 쪼개서 파일을 여러 대 나눠서 저장하는 거고요. 그 흩어져 있는 그런 파일 블록들을 다시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병렬 처리 기술인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이고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은 이유입니다. 예, 데이터 분산 저장. 이렇게 두 분이 있다고 치고요. 같은 부서에. 예, 사양도 똑같아요. 2 유닛에 8코어, 램은 32기가, 하드는 3테라, 3테라 이렇게 있는데 10테라의 파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미치겠죠. 이거 읽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시작도 아예 못해요. 1기가 파일을 가지고. 근데 1기가를 10개 조각으로 나누면 이제 100메가씩 나눌 수가 있죠. 100메가씩 분산 저장을 해서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시간도 확 줄어들면서 예,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분산 저장, 병렬 처리의 아주 획기적인 면이죠. 그 이분은 인사고가 엉망이겠죠. 예, 이분은 뭐 보너스를 받을 거고요. 자, 디스크 기반 분산 컴퓨팅 기술이 바로 이제 하드배 하드 파일 시스템인데요.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다 서버 장비예요. 예, 네임 노드 하는 게 서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임 노드는 이렇게 분산 저장되는 파일들의 모든 메타 정보를 다 기록을 해요. 예, 네임 노드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다 어떤 놈들이 한 식구인지 다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몇 번째 블록에 다 들어가 있는지 다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쓰기를 하거나 읽기를 하면은 네임 노드에서 그 장부를 뒤져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거나 분산해서 주소를 등록하고 다 저장을 하거나 여기에 렉 1, 렉 2 이렇게 돼 있죠. 예. 데이터 노드 이 한 대씩이 다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산 저장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블락, 2번, 3, 4번 블락, 4개 블락 파일들 조각이 있는데 1번 블락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2번 블락은 보면 첫 번째 장비에는 2번 파일 블럭이 없어요. 두 번째 장비에 2번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2번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대 서버 장비에 파일 조각이 3개씩 쌍을 이뤄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게 하드웨어 디폴트 세팅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파일을 3번의 리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각기 다른 서버에다가 이렇게 분산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서버가 고장이 나면 여기서 1번, 3번, 4번 유실이 생겼죠. 그럼 나머지에서 1번, 3번, 4번이 다 복제본이 존재를 하죠. 1번, 3번, 4번, 4번, 1번. 예, 그래서 한 대가 망가져도 나머지에서 계속 데이터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분산 저장 기술이에요. 그리고 저장된 것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어떻게 줄이느냐, 이 많은 데이터를. 그게 이제 맵 리듀스 프로세스죠. 그래서 큰 데이터를 셔플링, 매핑하고 찾고 셔플링 섞어서 집계를 하고 리듀싱, 여기서 집계를 하죠. 이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카운팅을 하죠. 그러면 확 줄어들죠. 예. 그래서 결과만 파이널 리졸트만 이제 산출하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스크의 분산 조정을 하고 병렬 처리를 했는데 디스크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속도가 이제 느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할까 해서 나온 게 메모리 기반 분산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블럭들을 각 장비에 메모리로 다 올리는 거예요. 메모리 블럭으로.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다시 이제 메모리 객체인 RDD 데이터 객체로 이제 바뀌어서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디스크 블럭이 메모리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에서 돌아다니는 객체는 굉장히 빠르겠죠. 실제로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 분산,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디스크에 있는 블록들을 각 장비에 메모리로 올려서 메모리들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메모리 디스트리뷰티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스파크죠. 스파크는 스칼라 언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 리듀스 같은 과정이 이제 엄청 빨라지게 되는 거죠. 수십, 수백 배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에서 할 때보다. 물론 디스크에서 한번 메모리로 로딩할 때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번 올리게 되면 메모리에서는 이제 빛의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자, 아까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생태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 있고, 어널리틱스 영역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있고, 이렇게 DB들 영역이 있고, 크로스 이거 뭡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어널리틱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픈 소스 계열에서 데이터 리소스 부분, 데이터 리소스 APIs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생태계가. 빅데이터를 하려면요. 물론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기술들만 알아내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위에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리눅스가 기본 운영체제고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분산 저장과 병렬 처리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려면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분산 처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인메모리 또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스파크, 스칼라 언어로 조작하는 스파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일 윗단에는 어널리틱스가 되겠죠. R이나 파이썬, DB 기술, 비주얼라이전 기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플랫폼들이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다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유료로. 그리고 당신들은 요것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아마존에서 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런 AI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단촐하게 9대, 사실 9대 정도가 처음 시작하는 중소규모 자체 그 플랫폼에서는 9대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대, 5대, 뭐 6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이네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노드니까. 그리고 동시에 스파크 그 인메모리 컴퓨팅 하는 스파크 워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인메모리 컴퓨팅은 8대를 사용하고, 그 중에 요것은 다시 어플리케이션 노드,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이 되죠. 클라이언트 단에서, 예, 웹 브라우저로 아파치 제플린이나 뭐 R 스튜디오 서버, 또 주피터 허브 등으로 이제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여기 와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해가지고 R, 또 파이썬, 아파치, 스칼라를 전부 다 데이터 분석하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인메모리 클러스터링, 컴퓨팅,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디스크에 있는 파일 블록들이 이제 RDD 객체로 변하고, 이 램 객체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빠르게 순식간에 분석하고 순식간에 가시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처음에 이 디스크 블럭에서 메모리 객체로 변환할 때, 또 다 연산을 한 후에 어떤 결과가 좀 컸을 때는 파일 저장할 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처음 로딩할 때와. 예, 또 대용량 데이터를 한번, 뭐 1기가도 안 되지만 721메가도 이거 PC에서 버벅거립니다. 얘를 한번 분산 처리를 해본 건데, 예, 뭐 수초 내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블록에 처음에 저장을 하고 얘를 RDD 메모리 객체로 바꿔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빠르게 구성을 해서, 예, 우리가 아는 R이나 파이썬, 또 그 제플린, 아까 얘기한 제플린 등을 통해서 메모리 테이블로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추출, 조회하고 통계값 집계 산출하고 바로 시각화 분석하는 것까지 빠르게 됩니다. 아파치 제플린은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개발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요. 외국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치 제플린은 뭐 다른 일반적인 기능도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분산 객체, 예, 하드 위에 올라타서 그런 블럭들에 접근이 되고, 또 메모리 객체인 RDD 객체에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노트북식으로 우리 주피터 노트북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뭔가 텍스트를 다 문장을 쓸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코딩하고 바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PC에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처리를 해서 바로 가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스파크 SQL에서 SQL이 많이 쓰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스파크하고 스파크를 쓸 수 있는 디플라이 R, 또 요 조합으로 스파클리 R이라는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얘도 분산 객체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R에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공을 한 거고, 요 예제입니다. 이렇게 R 서버, 얘는 R 서버에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가시화를 한 사례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단에 가시화를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빅데이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파크 잡이라고 나오죠. 스파크 잡 피니시 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진짜로 빅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플랫폼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 PC에서도 되는 일을 해놓고서 그걸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통용이 되고 그냥 허용이 되고 아닌 것도 그냥 긴 것처럼 그렇게 해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이제 관리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파일들을 이것저것에서 올리면 대용량 파일들을 그 관리해야 되고 또 다 쓰고 난 데이터는 사실은 9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뭐 삭제를 하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죠.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어널리틱 플랫폼에 대해서 설치하고 환경 조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빅데이터 그 구성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하둡이나 이런 것들의 설정 파일들을 바꾸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일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고 인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외주 줘가지고 어려운 부분 해결하고 쉬운 부분만 하고 싶은데 그게 빅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